여러분들 2학년입니까? 네. 다 2학년이요? 이제 중2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과학 수업을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이제 이 교재는 처음이죠. 아까 특강하고 같이 했었지, 그지? 그거 말고 이제 나머지는 다 처음인가? 그러면은 여기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걸 천천히 한번 가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요 내용 여기가 이제 뭐가 실려 있냐면 역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책이에요. 역학. 요 역학은 이제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 책 소개만 일단 간단하게 해볼게요. 힘. 우리가 힘력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힘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면 뭐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면 물체의 운동 상태 이런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에 관련된 학문이다라는 뜻은 무슨 뜻과 같다?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학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겠니? 그렇죠. 이분이 만드신 거죠. 알겠어요? 뉴턴이 만들었습니다. 뉴턴 혼자서 만들었다고 해도 돼요. 알겠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과학, 수학 이쪽 역사에 보면은 천재들 많잖아요. 그죠? 엄청 많은데 뉴턴 진정한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뭐 천재라는 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천재. 어떤 사람이 천재예요? 여러분들 천재입니까? 천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 분야의 천재일까? 이런 걸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되죠. 24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뭔가에 집중하고 골똘히 빠져 있으면 천재라고 해도 돼요. 알겠어요? 그만큼 나 많이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천재라고 해도 돼요. 왜? 계속해서 그런 과정이 계속 쌓이겠죠. 그죠? 그러면 알아가는 양이라든지 생각하는 깊이가 누구보다도 깊고 넓어집니다. 잘 알게 되겠죠. 그럼 천재라고 해도 돼요. 되겠죠? 근데 이제 천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안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영재, 수재 뭐 이런 걸로 조금 끝맞춰 부르듯이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재는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제주처럼.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뉴턴은 선생님 볼 때는 천재입니다. 천재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사람이 거의 이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헨리 해성이라고 하는 그 해성이 있습니다. 해성이 우리 태양계 주변으로 이렇게 쫙 왔다가 빠져나가요. 고물선으로 빠져나가고 가까이 오면 꼬리가 이렇게 생겨요. 꼬리가 이렇게. 이 행성의 운동을 갖다가 그 당시 연구하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풀려 뭔가. 그래서 친분이 있던 뉴턴한테 찾아가서 뉴턴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이런 거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뉴턴이 뭐라는 줄 압니까? 그거 어디 내가 다 해놓은 거 있는데 자로 뒤지더니 못하죠. 그 정도예요. 자, 그런 사람의 업적을 우리가 따라가 보는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과학 역사에서 뉴턴이 이런 과학을 수학적으로 끌어올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즉 수학적 기술이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이걸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중학생이지만 아직 수학을 아주 잘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건 나 지금 배우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과학적인 내용에서 꼭 필요한 것만 선생님이 조금 다뤄주고 나머지는 이제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책을 한번 우리 볼까요? 그러면 책에 이제 2페이지 있죠. 2페이지. 페이지는 그 밑에 작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를 하시고.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속도라는 얘기를 할 건데 속도 하나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뉴턴 역학 해갖고 시작. 자, 지금부터야 이거 아니거든요. 뭔가 준비를 상당히 하고 그 다음부터 운동법칙이라고 하는 거, 운동법칙 뒤쪽에 이제 가면은 F는 MA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알겠어요? 요거 시작되면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으로 뉴턴 역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앞에는 뭔데요? 준비 과정이 준비 과정. 준비 과정만 몇 시간 해야 될 거야. 알겠니? 그럼 이제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딱 준비한다. 준비 과정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물리량부터 아셔야 돼요. 물리량이 뭔지 일단 알고 그러면 이제 물리량이 나오면 그 물리량이 계산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 계산하는 방식이 같으면 굉장히 쉬워질 거야.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거예요. 처음에는. 자, 물리량이라는 것은 먼저 이렇게 기억합시다. 측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치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수치로. 측정이 가능하고 그 측정한 값을 숫자로 나타내면 그건 우리 다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물리량, 속도는 물리량일까 아닐까? 물리량 되죠? 숫자로 표현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교실의 온도라는 것 자체가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리량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은 측정도 안 될 뿐더러 뭡니까? 수치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자, 요거부터 한번 하고 갈게요. 물리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는 걸로 나옵니다. 알겠죠? 스칼라량과 벡터량. 스칼라량은 뭘 얘기한다? 스칼라량은 크기만 존재합니다. 크기만. 즉 숫자 하나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 하나로만 표현할 수 있는 크기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벡터량은 크기하고 방향이라는 게 존재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차원에 따라서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스칼라는 다 숫자 하나로만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1차원에서는 숫자 하나, 2차원에서는 숫자 둘, 3차원에서는 숫자 셋,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물리량이 벡터량이에요. 방향이 있어서 벡터량이 아닙니다. 자, 요거 한번 해드릴게요. 요걸 해야 감이 잡히지. 자, 스칼라량하고 벡터량 요거 하고 갑시다. 그래야지 지금 뭘 할 건지 아니까. 자, 직선이면 이거 1차원이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평면이면 2차원. 그 다음에 공간이면 3차원.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몇 차원? 4차원. 그렇죠. 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4차원. 그러면 n차원. 일반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는 뭐든지 다 숫자를 1로 하나로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로. 근데 얘는 자, 숫자 하나로 표현을 하면은 나중에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부호로 하면 됩니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숫자 하나로도 방향까지 표현이 가능한 형태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2차원 평면이면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표현합니다. 여기가 뭐 X축, 여기 Y축 이렇게 됐을 때 요거 어떻게 표현할래? 그러면 이쪽으로 X 값만큼, 이쪽으로 Y 값만큼 간 거죠. 그래서 X, Y 이렇게 숫자 두 개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거리 R하고 뭐 세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이용을 합니다. 숫자를. 그래서 두 개. 공간이 되면 세 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Z축 성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3개. 4차원이면 시간축까지 4개.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걸 일반화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n차원이면 n의 0승. 어떤 값의 0승이면 얼마죠? 1. 무조건 1이죠. 그래서 하나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차원수만큼 숫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조심해야 될 거 뭐라고? 벡터량은 방향이 있어서 벡터량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벡터량은 차원에 따라서 숫자 1 이상으로 표현해야 되는 물리량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스칼라량은 차원에 관계없이 숫자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을 얘기합니다. 됐니?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왜 이거를 그래 이건 숫자 이렇고 이거 이러니까 나눴다 치자.
그죠? 그럼 나눠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뭐가 다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연산 방법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칼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왔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사용하던 그 연산 방법들 있죠. 그냥 이런 거. 뭐, 3 더하기 4는 7, 뭐 이런 거. 이런 건데, 벡터량은 3 더하기 4가 다른 숫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어디에서 어디까지? 7에서부터 1까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다양한 값이 되는 겁니다. 벡터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연산 방법을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연산 방법 이거 잘 못하면은 벡터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중고등학교의 그 일반고 내신 정도만 다루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 스칼라하고 벡터에서 크게 차이 나게 되면은 학생들이 어려우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요. 여기하고 이제 물리 2 같으면 일반고에서 2도 많이 다루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그럼 3차원 공간부터는 이제 대학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랑 여기 일부도 이렇게 살짝 엿보겠죠. 어쨌든 요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연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벡터량에 해당되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힘, 운동 상태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대부분이 벡터량에 해당돼요. 예를 들면 힘, 벡터량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배울 이제 변위 벡터량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 벡터량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그 다음 뭐 가속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요시되는 물리량들이 여기에 속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쪽은 뭐가 있느냐? 시간, 이동거리, 속력. 요거랑 요거 비슷해 보이는데 다릅니다. 알겠죠? 근데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에서는 요것과 요것이 겹쳐지는 구간을 좀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 물리 원만 가더라도. 이런 것들, 일, 에너지 등등 이런 것들. 여기도 중요한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여기 중요한 개념이 많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재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계산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수냐? 수학에서 이 부분이 필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쓰는 거 이제 요거랑 병행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 테니까 그죠? 요거 두 개는 필히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거기 이 페이지에 보시면 변이와 벡터 이렇게 돼 있는데 변이 개념을 좌표 공간에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좌표는 이렇게 90도로 해가지고 X축, Y축으로 표현하는 직교 좌표계라는 걸 주로 쓸 거예요. 이거 말고 각도를 추가해가지고 쓰는 극좌표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나오면 조금 다뤄드릴 거고 처음에 너무 많이 하면 좀 어려우니까. 자, 직교 좌표계입니다. 직교 좌표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 P점에 있어요. P점에. 그러면 이 좌표계를 안 쓰고 만약에 그냥 여기 P점에 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얘가 Q점으로 이동을 했는데 뭐 이렇게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죠? 그냥 요것만 갖고는 우리가 뭘 뉴턴이 제시한 방법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준점이 있고 기준점에 대한 위치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없으면 얘는 위치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있는 자리는 기준점을 이 친구에서 따지면 이쪽으로 얼마 가고 이쪽으로 얼마 와서 여기가 위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미국 워싱턴에서 따지면 거기서부터 또 따져와야 되겠죠. 그죠? 같은 지점에 있지만 위치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뭘 정해야 된다? 기준점. 기준점을 정하게 되면, 자, 기준점을 정하게 되면 얘가 뭐 이렇게 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지점까지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 화살표로 쫙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럼 이 화살표를 우리가 지금 평면이죠? 평면이면 뭡니까? 숫자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뭐 x, y, x1, y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벡터를 예를 들어서 R1 벡터다. 자, 벡터 표시는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왜?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방향까지만 따지면 요 2차원까지만 따지면 방향이 그렇다니까. 됐죠? 이렇게. 그 다음 얘를 갖다가 또 화살표를 쭉 그려주면 자, 여기가 R2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기준점에서부터 따지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위치 벡터. 위치 벡터가 R1, R2 이런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자, 실제로 이 물체가 이렇게 해서 같지만 이 경로는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서 나중 최종적인 위치가 달라진 요 직선거리에 대한 거. 요게 이 방향으로 변했죠? 그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델타 R이라고 해서 얘를 변위 벡터 이렇게 부를 겁니다. 변위 벡터. 되겠어요? 델타 R 만약에 1차원이면 어떤 느낌일까요? 1차원이면 이런 느낌일 거잖아. 자, 그냥 X축에서 여기 원점 잡고요. 그죠? 여기에서 P, 이쪽 Q 이러면 요것과 요거죠. 그죠?
그러면 변이 벡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다 출발점이 있으면 도착 지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직선상에서는 보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칼라 계산하듯이 그냥 해버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평면이 되면 다르다. 반드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된다? 위치 벡터를 표현하고 변이 벡터를 표현을 해줘야 된다. 직선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칼라처럼 계산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평면이 되면 반드시 저걸 이용을 해야 된다. 평면 느낌이 든다 그러면 무조건 저걸로 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변이 벡터. 그리고 변이 벡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여기다 적을까? 자, 얘는 어디에서 나중 위치 벡터 있죠? 나중 위치 벡터. 여기서 처음 위치 벡터 있죠? 얘를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 건데 그냥 여기만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요까지 다 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좌표를 다 주든지 아니면 이 각들을 주고 길이를 주든지 해야지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모양만 알 수 있고요. 수치가 주어지면 이게 실제로 계산이 되고 방향성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가정 단순 일반고요 내신에서 다루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가정 2학년 가정이 이제 물리원 가정이거든요. 거기까지만 보면 이거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냥 할만한 거야.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 평면에서는 요거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꼭 그림을 그리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시면 이 페이지에서는 직교좌표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서는 이동거리와 시간, 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조금 전에 P점에서 물체가 Q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이동하면 이동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동 거리 요거는 물체가 실제로 간 거리이기 때문에 요 경로 요거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12km가 나왔다. 그럼 12km가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자, 변이는 뭐다? 변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거리입니다. 경로가 어떻게 꼬부랑꼬부랑하고 가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처음과 끝 지점을 이은 직선, 최단 거리를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예를 들어서 9km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9km가 뭐가 된다? 변이가 되는 겁니다. 변이의 크기. 알겠죠? 그리고 벡터량은 반드시 그냥 벡터 값으로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힘이 얼마냐라고 힘은 얼마니 이렇게 하면 힘이 10이다 라고 하면 C에 적고 반드시 방향도 표시해 줘야 돼요. 어느 방향이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 뭡니까? 변이는
9km고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을 알 수 있게 각도나 어떤 수치를 주면 계산을 해서 탄젠트 세타 값이나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같이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전부 다 물리 2 과정이에요. 알겠죠? 물리 2에서도 잘 다루지는 않는 편이에요. 주로 크기 위주로 많이 다룹니다. 방향을 하려면 뭔가 제시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동거리하고 이동시간, 그 다음 변이 요 세 가지 나와 있는데 물리량이 세 가지 나와 있는 거죠. 그 중에 이동거리와 시간은 어떤 물리량이다? 이동거리 시간은 스칼라량이다. 방향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숫자 보이면은 뭐 나중에서 처음 값을 빼면 이동거리가 얼마인지 뭐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벡터량 처음 배운 요 변입니다. 변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변이는 뭐라고요? 자, 변이는 처음과 끝에 최종 위치의 변화이기 때문에 최단 거리입니다. 최단 직선거리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이은 최단 직선거리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트랙이 이렇게 원형인데 여기가 50m 원형 트랙이야. 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죠? 출발했어요. 자, 한 바퀴 뿅 돌았어요.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변이 얼마입니까? 변이 크기라고 할게요. 자, 이동거리하고 변이 이 경우 어떻게 될까? 안전하게 50m예요. 오, 그렇죠. 위에 거는 100파이미터고 밑에 거 0. 그렇죠. 0이 되겠죠. 왜? 처음 지점과 도착 지점이 같죠? 같으면 위치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변한 값이 없다는 얘기죠. 0입니다. 그러나 자, 이동거리는 실제 원운동을 했기 때문에 원주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원둘레를. 그래서 2파이r로 구하시면 되니까 100파이미터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변이 합성. 자, 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4페이지. 자, 변이 합성도 별건 없습니다. 이제 평면만 아니면 그리고 평면에서도 우리가 좀 쉬운 것들을 위주로 다루면 자, 그죠? 서쪽이고 동쪽인데 예를 들어서 40m를 이동을 하고 다시 북쪽으로 여기 북쪽인데 30m를 이동했다. 그러면 이동 거리와 그다음 변이 크기 그냥 변이라고 하면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요거는 70m. 그죠? 자, 요거는 50m. 만약 방향성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느냐? 방향성은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세타각이다 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라고 합니다. 삼각함수 특수각은 알죠?
그렸습니까? 모르는 사람 있나 혹시? 모르는 사람? 특수가 모르면 안 되죠. 특수각은 이거는 우리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삼각형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각형은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30도짜리 그러면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가 90도 이런 삼각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45도짜리 삼각형 직각삼각형입니다. 여기 45도면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2일 때 이쪽입니다. 여기 짧죠? 여기 1 여기가 루트 3이 됩니다. 이 비율은 외워두세요. 2대1 대 루트 3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얼마죠?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인은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자, 사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코사인은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코사인 30도. 그러면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탄젠트는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루트 3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 요걸 가지고 0도, 30도, 60도, 45도 맞았죠? 45도. 자, 45도, 60도, 90도 이렇게 잡았을 때 사인 세타는 만약에 0도다. 사인이 0도다라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여기가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숫자가 있는데 위로 올라갈 숫자가 0인 거죠. 그죠? 그래서 숫자분의 0이 되니까 얼마?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도면 자, 30도면 요각이었죠. 요거에 대해서 요 내려갈 숫자가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 자, 요거 2분의 1 요게 사인 30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은 2분의 루트입니다. 분모 유리화시키면 자, 그 다음에 60도면 요각에서 사인을 돌려주시면 되죠. 요렇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자, 90도면 어떻게 되느냐? 90도면 자, 여기에서 90도면 여기 요각이죠? 그죠? 자, 90도는 어떻게 돌리면 되는 겁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자, 이거 분의 이건데, 자, 이거 분의 이거 똑같죠? 여기가. 그래서 요건 1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은 반대입니다. 반대. 1 2분의 루트 3 동일하게 해주시면, 자, 요렇게 여기 2분의 1 0 이렇게 되고,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 이게 없으면 0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잡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책은 없지. 맞아. 봅시다. 자, 요거는 탄젠트 세타가 30도면 얼마입니까? 자,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거는 3분의 루트 3이에요. 3분의 루트 3. 자, 3분의 루트 3. 그죠? 자, 그 다음에 45도. 요게 1이죠. 자, 그 다음에 60도. 1분의 루트 3이니까 이 루트 3이에요. 90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90도는
자, 이거분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거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한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수각은 요 우리 교재대로 수업을 하게 되면 뭐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익혀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 더 연습을 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벡터량, 스칼라량이 나오는데 자, 5페이지 한번 볼게요.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스칼라량 종류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벡터량 종류들이 쭉 나와 있죠. 지금은 물리량을 갖다가 제대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조금 암기를 해 둡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제목에 해당되는 물리량들을 배워 나갈 때 우리가 이게 벡터량이었지 이런 것들을 쉽게 알면 되니까. 자, 벡터의 표시가 있습니다. 벡터의 표시. 벡터 표시는요,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문자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답니까? 이걸 진한 고딕체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잖아. 그지? 책에서는 보통 고딕체로 많이 표현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위에다 화살표를 붙입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크기를 얘기할 때는 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표현하면서 일반 문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이 벡터의 크기다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표현 기법을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내용을 잘 읽어 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벡터의 평행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벡터의 평행이동.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인데 아까 이런 애를 봤었잖아. 그지? 얘랑 여기쯤에 이런 애가 있어요. 방향이 같고 길이만 같으면 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기준점을 여기로 이렇게 딱 잡으면 어때요? 똑같아지죠? 자, 기준점을 이쪽에다 잡았어요. 이쪽에다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치 벡터가 달라졌죠? 그죠? 그러면 다른 벡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치 벡터가 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달라진 비율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결국 이 값의 크기랑 방향성은 변하지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다 같은 벡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 평행이동 시킬 수 있다. 평행이동 시킬 수 있다. 평행이동 시킬 수 있다. 이걸 꼭 이 값 똑같이 해서 그려야 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기준점을 내가 이쪽으로 잡았어.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위치 벡터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의 방향성과 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평행이동 시킬 수 있다라는 거. 크기와 방향만 맞으면 무조건 같은 벡터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벡터의 n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스칼라배입니다. 스칼라배. 2배, 3배, 4배. 뭐가 달라지는 거야? 2배가 되면 이것의 길이가 2배가 되는 거야. 10배가 되면 이 화살표 길이의 10배. 이렇게 되는 거야. 크기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n배다 그러면 방향도 바뀝니다. 그걸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벡터의 합성이 있습니다. 합성. 자, 5페이지 아래쪽하고 6페이지 쪽을 같이 보세요. 6페이지죠?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스칼라량과 벡터량으로 나누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산 방법이 달라서요. 알겠어요? 몇 개의 숫자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벡터의 합성 그게 바로 계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연산 방법. 연산 방법은 우리가 뭐뭐 있어요? 뭐뭐 있죠? 더하기. 그렇죠. 곱하기 이런 거잖아. 더하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하면 빼기가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와 곱하기를 제대로 하면 되는데 곱하기는 벡터의 곱하기는 외적, 내적 이런 것이 있습니다. 뒤쪽에 나오면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고 더하기부터 한번 보자. 더하기. 아까 선생님이 3 더하기 4는 스칼라로 하면은 얼마라고 했어요? 7인데 벡터로 하면은 7이 될 수도 있고 최소값으로 1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 사이 값 어느 것이나 또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먼저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성을 하느냐 하면 평행사변형을 이용을 한다. 평행사변형. 자, 벡터의 합성은 뭘로 한다고요? 평행사변형법.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법. 두 가지 다 알아두세요. 두 가지 다 알아두는데 자, 3 더하기 4 하면 어떻게 해라? 이 화살표의 시작 지점을 두 개를 맞춰놓고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 이게 3 더하기 4입니다. 아시겠어요? 3 더하기 4. 이게 만약에 이제 90도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가지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해서 제곱근 치워버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5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 자, 여기가 3, 이게 4야. 그러면 이거 얼마를 가질 수 있죠? 같은 방향은 방향성이 같으면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건 7이 되는 거죠. 7. 그래서 합하면 이렇게 해서 7이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서로 방향이 반대라고 치면 하나는 4가 이쪽인데 3이 이쪽 방향이야. 그죠? 그러면 요게 1이 되는 거죠. 이해가니? 그러면은 90도나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은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 비스듬한 방향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요거는 3,
요게 4,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자, 이렇게 됐을 때 합성은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크기 어떻게 계산할래? 그러면 요렇게만 주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 요 세타 각이 같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 요 부분은 조금 더 크게 될게. 그러니까 숫자를 조금 요거 그대로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우리 기호로 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게 3이고 요게 4라고 할게. 자, 그리고 요거는 세타 이렇게 잡을게요. 평행사 변형. 자, 요 녀석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갔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려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합니다. 직각삼각형. 이런 직각삼각형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요 길이는 4라는 걸 알아. 요 길이도 3이라는 걸 알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길이가 얘랑 얘죠. 맞나요? 이거랑 이것만 알면 자, 요 길이는 요거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요거 그냥 제곱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요 값을 한번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봤더니 자, 요 3이라는 벡터 있죠. 요걸 평행이동 시키면 여기 갖다 놓을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리고 요 수평면하고 3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야. 맞지? 그러면 자, 요게 만약에 3이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바로 요거 있죠. 이게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쪽은 3보다는 작은데 얼마나 작아지느냐 하면 사인 세타를 곱한 값만큼 좀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인 세타는 90도일 때 1인데 90도가 아니게 되면 무조건 1보다 적죠. 그러니까 원래 크기보다는 좀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3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중에 기호로 하면 됩니다. F1 벡터, F2 벡터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포함될까? 코사인 세타로 표현하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로.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되면 이 코사인 세타도 어떨 때가 1입니까? 같은 방향일 때가 1이기 때문에 저렇게 비스듬한 방향들은 전부 다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원래 길이 3보다 작게 된다. 그럼 얼마나 작게 되는데? 3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을 곱한 만큼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랫변 길이 나왔죠. 아랫변 길이. 얘를 더하면 돼. 그 다음에 수직 길이 요겁니다. 그래서 요 아랫변 길이 더한 것의 제곱과 요거 제곱이 요 빗변의 길이 제곱과 같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 요 녀석
요걸 이제 나중에 기호로 쓰면 F 벡터라고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F1 벡터라고 두면 됩니다. 우리가 숫자로 처음에 줬던 거. 그럼 얘도 F2 벡터 이렇게 두면 돼요. 그러면 자 요거는 뭐가 같습니까? 요거는 바꿔볼게. 3이 F1이었잖아. F1 벡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3이 F1이었죠. F1 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F의 크기를 구하면 자 F의 크기를 구해보면 F의 크기는 자 제곱근을 미리 쫙 씌워버리면 이렇게 되고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F2 자 요 길이는 그냥 화살표 떼고 표현해 줄게요. 요것의 길이 F2 플러스 요것도 이제 화살표 떼면 이렇게 됩니다. F1 코사인 세타 요것의 제곱 플러스 얘도 이제 화살표 떼고 생각을 할게요. 크기만 보면 자 그러면 이게 F1 사인 제곱 세타 전체 제곱으로 할게요.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꼭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 식도 기억이 되고 암기도 되고 식 이해도 됩니다. 자, 요거 제곱하면은 어떻게 되죠? F2의 제곱 플러스 2 F1 F2 코사인 세타 플러스 F1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뒤쪽 항 플러스 F1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요렇게 입니다. 요건 뭐예요? 그냥 우리 A 플러스 B 제곱 요거 전개하는 거죠. 그죠? 전개해가지고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요거 전개식입니다. 요게 그냥 F1 코사인 세타일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자 봅시다. 그러면 요 녀석 있죠? 요애랑 예. 요 두 개 제곱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두 개만 일단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F1 제곱을 묶어내면 자, 요 두 개만 보세요. 요 두 항만. 그러면 남는 게 사인 제곱 세타랑 여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남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요 녀석이 항상 얼마냐 하면 1입니다. 요건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1이에요. 1이 되기 때문에 요거 엄청 많이 씁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건 얼마냐 하면 사인 제곱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에서도 많이 쓰고 과학에서도 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값은 무조건 기억을 해놓으세요. 뭐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무조건 1이야. 알겠지?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1이기 때문에 결국 F1의 제곱이 되네요. 이 빨간색으로 빗금 쳐놓은 부분이 F1의 제곱이야. 그러면 식을 다시 살짝 적어보면 루트 안에 자 F1의 제곱을 앞에다가 써볼게요. F1의 제곱 그 다음에 이 F1 F2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F2 남았었죠?
자, 이렇게 적어 보니까 뭐하고 같습니까? 얘하고 같죠? 그죠? 요것과 같기 때문에 이쪽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느냐 하면 요 형태 지금 코사인이 있으니까 여기 바로 넣기는 그렇고 요걸 조금 다 여기 이렇게 돼서 요걸 이렇게 빼놓을게요. 다시 F1 제곱 플러스 F2의 제곱 그리고 이 F1, F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F1, F2 제곱한 값 그 다음에 뒤에 반드시 이거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 F1, F2 한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한 값을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지만 어떤 형태를 구할 수 있다? 이 형태를 구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서 세타 값이 0도다. 0도면 뭐란 얘기예요? 이거란 얘기잖아. 그죠? 0도면 여기 1이 되죠? 1이 되면 아까 여기 적었던 일반식 무엇과 같아지는 겁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것과 같아지는 거죠. 맞아요? 이게 1이 되죠. 이 부분이. 그러면 결국 이것과 같다는 얘기가 되네요. 요 안에가 얘랑 같아지니까 결국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F1 플러스 F2의 전체 제곱과 같다. 맞죠? 그 얘기는 이 제곱근이 2분의 1승이잖아. 그러면 제곱하고 제곱근이 상쇄가 돼서 1이 되니까 결국 이 값은 F1 더하기 F2다. 이것과 같죠? 뭔 얘기야? 얘랑 얘 그냥 더하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세타가 90도야. 세타가 90도면 코사인 세타 90도는 얼마입니까? 0이 되죠. 그러면 이 항 자체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것은 결국 F1 제곱 플러스 F2 제곱이죠. 요것만 남죠. 이게 뭐야? 이게 네, 피타고라스 정리한 거예요. 이게 피타고라스입니다. 사용해서 직각했다 이거. 이거 배우기 전에 얘기했던 거죠. 그죠? 이거 4 제곱하고 3 제곱해서 대각으로 붙으시면 뭐지? 3, 4, 5. 우리 아는 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식은 이 경사 각도가 90도나 0도가 아닌 특수각에 대한 거고 이것들이 이렇게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서 같아지면 최대 범위가 되죠. 반대가 되면 최소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 범위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칼라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던 스칼라에서는 3 더하기 4는 7이지만 그죠? 벡터에서는 3 더하기 4는 1에서 7까지 범위가 되는 거예요. 방향성에 따라서. 그래서 방향을 안 줬으면 이겁니다. 방향을 주면 그 방향에 맞춰서 크게 결정이 되는 거. 이해가죠? 그리고 방향성은 탄젠트 세타로 따지시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탄젠트 세타는 요걸 이용을 하셔도 되고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알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뭡니까? 얘분의 얘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값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그걸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6페이지에 보시면 평행사변형법의 결과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결과식 찾았습니까? C 벡터에 절대값 붙어 있는 거.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이겁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 방식이 머릿속에 딱 있는 사람이면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 일반식을 갖다가 좀 외워둡시다. 외워두시고 이게 0도일 때와 90도일 때 같은 방향이면 그냥 우리 벡터 같은 거 더하고 이게 90도면은 직각이 되는 거예요. 직각을 이거를 할 줄 안다라는 것은 바로 벡터의 분해도 할 줄 안다라는 말과 같아요. 알겠어요? 자, 삼각형법 한번 볼게요. 삼각형법. 자, 우리 20분이 좀 지나? 30분 지나? 30분? 30분?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는 거죠? 자, 삼각형법은 뭐냐? 요것도 잘 해두면 좋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한번 보죠. 그냥 단순히 이런 크기만 딱 구하고 그런 것만 할 거면 평행사변형법 하나만 알아도 되는데 우리는 그 위치 벡터, 변이 벡터, 그 다음에 속도 벡터들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평면상에서 벡터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각형법 저것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삼각형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A 벡터가 왔어요.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얘가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이 벡터만큼. 그러면 실제로 처음이 여기고 나중에 어디예요? 여기죠. 경로가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상관없이 처음과 끝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둘의 합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거 평행사변형으로 바꾸면 자, 요렇게 A B를 시작 지점을 붙이는 거죠. B 그러면 평행사변형 돼서 C 동일한 결과가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A 마이너스 B 요거를 하고 싶어요. 요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A 벡터는 그대로 두고 여기 A 벡터입니다. B 벡터에 마이너스가 붙은 걸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B 벡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B 벡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어떤 애요? 반대. 오케이. 반대. 반대로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두 그림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B 벡터다. 그럼 이 둘을 합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발점에서 최종 변환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죠? 그럼 가버리면 돼요. 맞나요? 이것도 평행사변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 A 벡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B 벡터가 이건데 마이너스 B 벡터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시작 지점에서 대각선 방향을 그리니까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어때요? 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색깔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A에서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겠나요?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쪽에다 표현해 볼게. 제가 삼각형법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이유. 자, 여기가 아까 무슨 벡터라고 했어요? A 벡터. 그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B 벡터. 그러면 자, A-B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 이걸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아까 P, 여기가 Q야. 그죠? 위치 벡터 그려볼게. R1, 여기 R2 이렇게 그렸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P에서 Q로 만약 이동을 했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가 나중 지점이고 여기가 처음 위치죠. 그죠? 그러면 R2에서 R1을 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나중이 어디입니까? 처음이 어디예요? 요 그림에서는 처음 위치가 요 보세요. 요로 갔잖아. 처음 위치가 여기입니다. 얘는 나중 위치가 여기가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A 빼기 B라고 우리가 했잖아. 자, 이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그리는 이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A는 도착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중이고 여기 빼는 위치가 뭐냐면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발지. 자, 변이 벡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동했대요. 그러면 처음이고 나중이죠.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돼요. 나중에서 처음 빼주면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서 나중으로 화살표 그어주겠죠. 목표 지점으로. 목표 지점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변했대.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이쪽이니까 목표 지점이 A죠. A에서 출발지, 처음을 빼주면 돼.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도 그래프나 속도 그래프, 가속도 그래프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속도 그림, 가속도 그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는 빠르기가 이쪽으로 가요. V1 그 다음 이쪽에 V2 그 다음 이쪽에 V3 V4 V5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걸 다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V1 V2 V3 V4 V5 이렇게 돼요. 다 붙이고 결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건데 요게 뭡니까? 요게 V1이고 여기 밑에 게 V2라고 하면 목표 지점에서 처음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V2에서 V1을 빼는 값이에요.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할 때 벡터 이 그림 있죠? 이걸 할 때 뭘 사용해야 된다? 삼각형법을 사용해야 돼. 크기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훨씬 그리기 편하고, 그죠? 직관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순간적으로 딱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일일이 평행사변을 그려주고 빽 해가지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서 다시 그려주고 이런 거 있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크기만 구할 거면 이거 하든 저거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거. 학생들이 벡터 수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못 따라오는 경우가. 그게 뭐가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삼각형. 알겠어요? 특히 차에 대해서 연습이 안 돼 있는 거. 반드시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금요일 날 이제 P테스트는 선생님이 좀 최대한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드릴 테니까 특히 변이 계산, 이동거리 계산하는 거 꼭 공부를 해주세요. 알겠죠? 네. 네.